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8명으로 집계돼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난주 국내에서 확인된 인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4명 중 1명은 경기도 파주에서 근무하는 군인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지인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인도발 변이가 지인 간 만남으로 지역사회에 전파된 정황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일부 확정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해주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여당의 부동산 정책 나세홍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민주당이 진통 끝에 부동산 정책을 일부 손질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비율. 현재 투기지역 등은 40%, 조정 대상 지역은 50%로 제한돼 있는데 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우대율을 20%포인트로 늘려 최대 70%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4억 원 한도 안에서입니다. 우대 조건을 적용하는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지금까진 무주택자여도 부부의 합산소득이 연간 8천만 원 이상이면 우대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 기준을 9천만 원으로 조정했고 생애 첫 주택 구입일 때는 1억 원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무주택자가 7억 원짜리 집을 사면 이전엔 2억 8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바뀐 조건을 적용하면 4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투기지역 등에서 실거래가 9억 원, 조정 대상 지역에서 8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이런 우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44만여 가구가 평균 18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하지만 종부세와 양도세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투기는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물리고 양도세는 1주택자일 경우 실거래가 10여 가려면 내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어서 다시 집값이 급상승하는 계기가 될지 몰라서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건 불공평만 조장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다음 달 중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세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1일까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파행됐던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주말을 포함해 나흘을 더 준 겁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청문회가 파행된 건 여당 의원의 막말 때문인 만큼 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청문회 일정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임명 강행을 한다면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를 거부한 건 국민의힘이라며 청문회 재개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자당 의원의 과거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킨 것, 이것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김호수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두고도 여야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란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도덕성, 중립성 모두 부적격, 정의당도 전관 특혜를 누렸다며 부적격이라고 맞섰습니다. 청와대는 김호수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도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조직적인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인천 21세기 병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진료 기록과 CCTV 영상을 병원 측이 삭제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대리수술 증거를 확보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경찰이 인천 21세기 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의사가 아닌 병원 행정직원들이 대리수술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MBC가 처음 이 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을 보도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압수수색에는 포렌식 전문 요원 2명을 포함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팀 27명이 투입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5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대리수술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보가 됐을까요? 직원들이 자료를 이미 파쇄했다고 하던데 자료가 남아 있었습니까? MBC에는 병원 측이 각종 기록을 서둘러 없애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나오자 컴퓨터에 저장된 진료 기록과 수기로 작성한 자료들을 삭제하고 파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단 대리수술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관계자 10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MBC가 경찰에 제출한 원무과장과 진료협력과장 등 행정직원들이 절개와 봉합수술하는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 대해서도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극화가 걱정입니다. 물가와 과열된 자산 시장을 잡기 위해 필요하지만 대출 금리도 올라가서 서민부터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습니다. 벌써 1년째 역사상 가장 낮은 연 0.5%입니다.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까? 사실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적절한 시점에 서두르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늦지는 않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우선 들썩거리는 물가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4%로 대폭 올렸는데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함께 따라 크게 올라갔습니다. 1.8%입니다. 세계적으로 원자재와 식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냐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자산시장 과열도 문제입니다.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빚으로 키운 거품의 징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금리를 쉽게 올릴 수도 없습니다.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바닥이고 고용이 늘었다지만 대부분 임시 일용직입니다. 이미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인데 과열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다가 자칫하면 취약계층부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한쪽은 너무 뜨겁고 다른 한쪽은 너무 춥습니다. 금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양극화 상황. 더 적극적인 조세와 분배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